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임상일을 위한 김일봉 초음파 해설 4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초음파 소견 중에서 국한성 질환 포칼 리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강의 전에 제가 만든 초음파 핸즈온 개인 교습 DVD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초음파 검사에서 처음에 입문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이 스캔법입니다. 초음파는 이렇게 본인 자신이 환자를 대상으로 스캔하는데 이것은 이제 스캔 각도라든지 스캔 위치에 따라서 영상이 전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음파를 배우실 때는 스캔법을 잘 배우셔야 됩니다. 스캔법을 배우는 건 사실 책으로 배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개인 교습을 받으면 가장 좋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선책으로 DVD를 통해서 이 스캔법을 배우는 것도 또 하나 방법이 되겠습니다. 제가 혼신의 힘을 기울여 가지고 초음파 개인 교습 DVD를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총 7장이 되고 12파트입니다. 초음파 기계 사용법, 간장, 담낭, 당간, 췌장, 신장, 부신, 비장, 방광 전립선, 소화관 충수, 여성 생식기, 이 복부의 전영역과 갑상선 경동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랑하는 것은 이 충수 부분은 아주 자세하게 설명했고 또 사실 여성 생식기 부분은 모델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 제가 잘 아시는 분을 통해가 모델을 해서 했습니다. 여성 생식분 이거는 정말 그 초음파 학회에 가서 또 잘하기 어려운 파트가 됩니다. 필요하신 분은 저희 병원 김일봉 내과 053-743-2089로 연락해 주시면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임상일을 위한 김일봉 초음파 해설 46번째 중에서 파트 1이 됩니다. 이 첫 번째는 무에코 종계, 그게 낭종성 종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낭종성 종계는 대부분 무에코로 보입니다. 초음파 소견은 변전이 스무스하고 평활하고 경계가 명료한 원형 종계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낭종은 종계의 내부는 무에코죠. 초음파가 들어가서 통과하면서 반사가 되지 않고 그냥 통과해 버리니까 이 프로로 돌아오는 게 없죠. 그러니까 무에코가 됩니다. 그리고 후방 음량 증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음파 빔이 잘 통과하니까 주위 조직을 통과할 때는 시스트 위에 조직할 때는 산란 흡수가 되어 버리는데 시스트를 통과할 때는 초음파 감쇄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시스트 뒷부분은 후방 음량 증강을 일으키게 됩니다. 낭종이 주로 많이 보이는 데는 간장, 췌장, 신장, 난소 등에서 낭성변변이 보입니다. 낭성변변에서는 내용액이 그 내부가 균일한 무에코로 보이고 낭종벽에 혹시 윤기성 병변이 있는지를 잘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헤파틱 시스트입니다. 헤파틱 시스트에서는 간 농양 또는 우리가 전이성 간암에서 리케펙션 네크로시스를 일으키거나 또는 이제 당간 낭선암, 빌리어리 시스트 아데노마 이런 병변에서도 내부의 무해가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스틱 리전을 보이면 그냥 단순하게 헤파틱 시스트로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간 농양이나 전이성 간 종양, 빌리어리 시스트 아데노마가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그 시스트 병변 주위에 혹시 솔리드한 병변이 있는지를 반드시 체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복백 직하에 간 낭종이 있을 때는 리버브레이션 아티팩트를 영향을 받죠. 우리가 리버의 S4나 S8 같은 데 7이나 그럴 때는 이 복백에 의한 리버브레이션 아티팩트로 마치 헤파틱 시스트 안에 그 무슨 솔리드 머티리얼 같은 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럴 때는 탐색자를 기울이거나
또는 체위 변화를 해서 이 허상이 줄어지는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 시스터인 경우에는 보시면 간낭족의 내부가 무에코로 보이고 후방 음량 증강이 보이죠. 그리고 월이 스무스할 때는 이렇게 라테랄 섀도를 동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스터 안에 출혈이나 감염이 동반될 때는 내부에 점상고 에코, 그렇게 점은 스포트, 에코젠이 스포트가 보이므로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많이 보이면 마치 솔리드 튜머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판크레아틱 시스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판크레아스는 트루 시스터가 굉장히 드물지요. 그래서 판크레아스의 시스터는 시스틱 그 낭성 종양, 그 뮤시너스나 시러스나 이런 낭성 종양, 또 IPMN, 체간내 유도상 종양, SPT, 고형 가유도상 종양, 솔리드 슈도파피러니 튜머 이런 거하고 감별을 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슈도시스터도 판크레아스에 많이 보이는 병변입니다. 특히 이제 급성췌장염이나 만성췌장염은 가성낭종을 잘 확변합니다. 가성낭종을 보시는 같이 이렇게 크래시카랑 타입에는 월이 평화하고 내부에 무에코고 후방 음량을 증강하는 이런 패턴을 보입니다. 이런 것은 클래시컬 슈도시스트고 여기에 인펙션이나 또는 뭐 다른 브리딩 같은 게 생기면 마치 안에 그 종괴상 병변이 있는 것처럼 오인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리날 시스트입니다. 신실질에 존재하는 낭종이죠. 대부분 생기는 것은 리날 튜블에서 생깁니다. 근데 특히 신추체, 그게 메줄라에서 하고 감별을 요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추체는 그게 헤파틱 리날 시스터에는 이렇게 신실질 안에 있는 시스터, 그 경우에 따라서는 신장 바깥으로 돌출하는 시스터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감별 중에서 이렇게 신추체입니다. 리날 피라미드죠. 여기 중심에코 복합제, 여기 신피질, 신수질인데 신수질이 이게 굉장히 좀 커진 수가 있습니다. 프로미넌트에 보면 마치 리날 시스터처럼 보입니다. 그때 감별 포인트는 이 모양이 규칙적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역삼각형으로 보인다. 이것이 감별 진단입니다. 위치를 보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라펠빅 시스터입니다. 파라펠빅 시스터는 신동 리날 사이너스에 발생하는 낭족이죠. 촌파상에서 중심 에코 복합제 센트럴 에코 컴플렉스 안에 보이죠. 여기에 보시면 키드니에 안에 중심 에코 복합제가 있습니다. 그 안에 이렇게 시스터가 보입니다. 결국은 이 파라펠빅 시스터는 감별해야 될 게 하이드로네프로시스하고 감별을 해야 됩니다. 하이드로네프로시스는 이 신우하고 신배의 확장을 일으키죠. 그래서 신우 신배하고 이 시스터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중심 에코 복합제 내 크로바상의 무에코 부위로 보이는 것이 이 하이드로네프로시스입니다. 그러나 파라펠빅 시스터는 그렇지 않죠. 신우 신배 확장을 보이지 않습니다. 파라펠빅 시스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신동에는 림파틱 덕트가 딜라테이션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중심 에코 복합제 리날 사이누스에 인접해 있는 시스터가 겹쳐져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감별적으로는요, 림파틱 덕트가 딜라테이션 된 파라펠빅 시스터는 양쪽 키드니 바이라테럴 생기고 또 중심 에코 복합체에 멀티플하게 보인다 하는 것이 감별점이죠. 그 다음에는 어달트 폴리시스틱 키드니입니다. 신장 전체를 증가하는 다수의 낭종으로 채워진 신종배입니다. 양측 신장에서 발생하고 이 이제 그 어달트 폴리시스틱 키드니도 굉장히 커지면 이 중심 에코 복합체가 불분명해지고 또 신실질이 얇아집니다. 어달트 폴리시스틱 키드니 이런 이제 어달트 폴리시스틱은 바이라테럴로 생기고 또
헤파틱 시스트하고 동반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카이드 리날 시스틱 디지즈죠. 후천성 낭성 신질환입니다. 이거는 만성 신질환 환자에서 장기간 혈액투석을 받는 환자인데 보이게 되겠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런 환자들은 이제 그 신세포 리날셀 CL을 동반함으로 주의를 요해야 됩니다. 만성 신부전으로 투석한 환자인데 신장이 아주 슈링키 되고 심피질도 얇아지고 그 다음에 심피질의 에코가 높아지기 때문에 중심 에코 복합체하고 심피질의 경계가 좀 불분명해집니다. 그리고 신실질환에 헤파틱 시스트가 다발성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는 부신낭종입니다. 이 아드레날 그라인드의 시스트인데 부신낭종은 뭐 작을 때는 관찰이 어렵고 또 커지면 이것이 이제 그 키드니에 생겨 가지고 리날 시스트가 돌출했는지 감별이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제일 중요한 방법은 호흡에 키드니가 이제 호흡에는 움직이죠. 그래서 환자를 인스피레이션, 익스피레이션 해가지고 이 낭성 백문이 키드니하고 따라 움직이면 리날 시스트죠. 또 이제 그 부분하고 키드니하고 시스트 부분에 비커 사이드 쉐브리 모양이 있느냐 없느냐 중요합니다. 쉐브리 모양이 있으면 이것은 쇠의 불이죠. 이 비커즈입니다. 있으면 이 리날 시스트, 그것이 없으면 아드레날 그랜드 시스트를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장 낭종입니다. 비장에 스프린 시스트가 있는데 비장 낭종의 벽에는 스케아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시스트 안에 그 스케아를 동반하면 스프레니 시스트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무에코 낭종이 있고 이 안에 낭종벽에 스케아가 관찰되기도 합니다. 그다음 비장 림프 간종이죠. 림프관이 딜라테이션 되는 거죠. 비장에 다방성 낭종이 보이고 다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멀티셉테이드 시스트, 멀티플 시스트 이렇게 때로는 낭종벽 스케아를 동반하는 멀티플한 시스트고 때로는 다방성 멀티로큘라 시스트를 동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나보스 시스트입니다. 나보스 시스트는 자궁의 서빅스에 존재하는 점액을 분배하는 자궁 경부선인데 이게 폐쇄가 되어버리면 작은 낭종을 형성합니다. 보통 자궁 경부에서 1cm 크기 정도의 낭종이 보입니다. 초파상에서 유리너리 브레드고 이쪽에 서빅 이렇게 버자이나 서빅스 이 서빅스에 라우나 시스트가 보입니다. 그 다음에는 난소의 낭종성 종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난네오플라스틱 종계는 리텐션 시스트가 있고 폴리시스틱 오바리가 있고 오바리는 하이퍼스티뮬레이션 신드롬 이런 것이 이제 난네오플라스틱입니다. 신생물로서는 난소 종양이 있습니다. 오바리안 튜머죠. 양성 종양의 대부분은 낭성이고 장액성 시러스 시스트 튜머는 단방성이고 점액성 뮤시너스는 다방성이 많습니다. 유피상종 에피더모이드 시스트 이것은 세 배엽 조직 성분으로 구성된 새 엔도더마, 엑토더마, 메소더마로 구성됐죠. 테라토마입니다. 피 지방 성분은 고에코, 모발적에는 고에코 하고 도발 등은 고에코 종괴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난소하면은 낭종백과 객백의 비유가 보이고 그 다음에 낭종 내강으로 돌출하는 융기성 병변이 보입니다. 이 뜻은 이제 그냥 시스트는 이렇게 경계가 좋은 클리어한 시스트가 보입니다만은 난소암일 경우는 안에 셉툼이 뚝하든지 난소백에서 안으로 돌출하는 이 종괴라든지 이런 것이 관찰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빌리어리 하마토마 단간성 가호종입니다. 단간이 낭종성으로 확장되어 이게 그러면서
이 확장된 단간 주위에 섬유성 간질을 동반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 초음파상에서 좀 큰 것은 무에코 낭종으로 보이고 아주 작은 것은 초음파가 시스트 안에서 리버브레이션 해가지고 코메테일 에코 해성 꼬리처럼 보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호가 제일 많았습니다. 중간호 될 때는 제일 보입니다. 그 무에코 낭점이 보여 코메 사인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간 정도의 시스트는 요 안에 시스트 안에서 초음파 빔이 리버브레이션의 경우 코맥 사인을 보입니다. 빌리어리 하마톰의 문제는 이 작은 시스트가 반사를 많이 해가 고에코로 보이니까 마치 크로닉 리버 디지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인데 또는 시로시스로 오인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간 기능이 정상이고 간의 초음파상에서 간 실질의 위축이나 비대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파트로 또 판넬로 넘어가겠습니다. 14번째 빌리어리 시스트 아데노마 빌리어리 시스트 아데노 칼시노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간에서 생기는 종양인데 이러한 종양은 윤곽이 불규칙한 다방성 낭성 종괴로 보이고 셉툼을 형성하는 수가 많습니다. 셉툼이 있죠. 그리고 낭종백이 불규칙한 비유가 있거나 내강으로 돌출하는 유도상 윤기 파필러리 프로젝션이 있으면 악성을 시사하는 소견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드문 종괴가 됩니다. 간에 이렇게 시스트인데 안에 이런 셉툼이 있고 또 요 백 안으로 들어가는 파필러리 프로젝션이 보일 때는 악성을 시사합니다. 빌리어리 시스트 아데노 칼시노마를 시사합니다. 그 다음엔 췌장에 생기는 낭성종하고 낭선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췌장의 낭선종 크게 장액성하고 점액성, 시러스 뮤시너스로 나누게 됩니다. 시러스 시스트 아데노마는 대부분 비나인이죠. 직경이 수미리 크기의 다수의 낭종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초음파상에서 이게 경계가 명료한 고에코로 보이고 그 다음에 내부에 석회화가 보이거나 또는 제코가 관찰된다. 이렇게 그 무슨 뜻이냐면 이 시러스 시스트는 아주 작은 시스트로 구성되어 있죠. 이런 작은 시스트가 모여 있으면 초음파에서 반사를 많이 해가지고 이 마치 시스트인데 솔리드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 시스트의 객백 사이에 바스큘라리티가 많습니다. 하이퍼바스큘라한 종양이죠. 그래서 시러스 시스템에는 여러 가지 스타일인데 균질한 고에코로도 보일 수 있고 때로는 이제 센타보의 스카가 보이고 요 중심부 가까이 부분에는 작은 시스트, 변연부는 큰 시스트로 구성되는 그런 스타일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시스트의 마진이 로뷰레이트 됐다. 왜냐하면 이런 시러스 시스트 아데노마인 경우는 백이 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뮤시너스 시스트 네오플라스인 경우는 백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리고 경막 셉툼이 있고 이 월에서 안으로 자라나는 파필러리 프로젝션이 관찰이 됩니다. 이런 소견이 관찰되면 뮤시너스를 생각하게 됩니다. 다음에는 체간 내 유두 종양 IPMM입니다. IPMM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메인 닥터 타입하고 브랜치 타입이 있습니다. 메인 닥터 타입인 경우는 메인 닥터가 딜라테이션 많이 딜라테이션입니다. 근데 분지형인 경우에는 분지에서 닥터에서 이 뮤신을 많이 분비되기 때문에 이 그때고 그래서 이 분지형 간이 늘어나가 마치 초음파상에 작은 시스터들이 모여 있는 것처럼 관찰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 판크레 닥터는 약간 딜라테이션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IPM에는 판크레아 덕트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 브랜치형인데 주체관이 경도 확장되고 운시네이터 부분에
브랜치 닥트가 딜라테이션 돼가 시스틱 병변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판크레아스의 슈도 파피러리 튜머죠. 가유두상입니다. 우리가 유두상이란 맛은 우리가 종괴가 파이브로스 티슈, 그 다음 메스를 가지는 이런 심지가 코가 있고 그 주위에 세포들이 뭉쳐 있는 것을 파피러리 타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판크레아스의 종괴가 이것이 네크로시스를 작을 때는 솔리드한 호모지니어스하다 커지면 네크로시스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남아있는 솔리드 포실이 마치 조직학적으로 파필러리 스트럭처처럼 보이는데 안에 현미학적으로 보면 파이브로 바스큘러 번들이 없고 베슬만 있는 거죠. 그래서 슈도 파피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비나인 종양입니다. 초음파상에서 이렇게 종괴의 변연의 석회화가 보일 수 있고 내부에 낭성병변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저에코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고에코 종괴입니다. 고에코 종괴는 초음파가 반사를 많이 하는 종괴죠. 대표적으로 간혈관종이 있습니다. 해망조만은 직경이 3cm 이하인 경우에는 변연 요철 불규칙하고 고에코로 준 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해망조와 내부하고 주위에는 엔도세리움, 그 다음 주위에 파이브로 티슈하고 음양 계면차가 커서 반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간 혈관근 지방종이죠. 예, 이거는 간의 경계가 명료한 원형의 고에코 종괴로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이제 폐 때문에 반사가 많이 고에코죠. 예, 혈관근 지방종. 간에서는 조금 드뭅니다. 신장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간세포암입니다. 직경이 2cm 이하인 경우는 자주 고에코로 보입니다. 이 고에코 종괴로 보이는 원인으로서는 이 지방이 첫째 지방이고 두 번째는 크리어셀이 있고 그 다음에는 크리어셀도 세포 내에 팻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여기에 크리어셀, 예, 그 혈관근 지방종 간세포암입니다. 그 다음에는 크리어셀 위 슈도 그랜줄러 스트럭처가 있거나 사이노소이드가 확장이 되거나 괴사 섬유와 핵이 공동화되거나 이런 게 생겼으면 간세포암이 고에코로 보이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헤파토블라스토마 간아종입니다. 이거는 종괴가 아주 큽니다. 변연 저에코대를 동반, 변연의 결절에 변연 저에코대를 동반하고 내부는 다소 고에코, 그렇게 아주 고에코는 아닙니다. 슬라이트리 하이퍼 종괴가 보이고 때로는 안에 스키아를 동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당간세포암입니다. 당간세포암은 이 말초 당간의 확장을 동반하고 경계가 분명한 고에코 또는 저에코상으로 보입니다. 고에코상으로 보일 때는 세포의 파이브러스 번들이 굉장히 많을 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전이성 간종양. 우리가 원발 병소가 위암, 대장암 등이 간전이를 올 때는 고에코로 보이게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위암이나 대장암 이런 것은 안에 뮤신이 많이 프로덕션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초음파 뱀이 부딪혀 가지고 고에코로 보이게 되죠. 그다음 담낭에 콜레스테롤 폴립이 있습니다. 담낭의 콜레스테롤은 마치 OD상으로 보이죠. 목나무열배 OD입니다. 이것이 이제 고에코 융이상 병변으로 다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직경은 10mm 이하 되는데 일반적으로 4, 5mm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 콜레스폴립은 스토크가 있지만 스토크가 너무 가늘어 가지고 초음파상에 보이지 않고 이 안에 있는 안에 있는 폴립은 이제 고에코로 보입니다. 통상 이 직경이 10mm 이하이고 4, 5 내지 5mm가 많습니다. 4, 5mm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는 신혈관근 지방종, 리날 엔지오마이오
라이포마입니다. 이 엔지오마이로마는 말 그대로 혈관, 근육, 지방이 섞여 있는 겁니다. 종괴의 지방 성분을 반영하여 경계가 명료하고 고에코 종괴상으로 보입니다. 전형적인 정례는 신장의 중심 에코보다 높거나 같은 정도의 에코 레벨을 보입니다. 콜렉스테롤 폴립은 에코가 상당히 신혈관 지방종은 고에코로 보이죠. 예. 그래서 이 엔지오마이로라이포마는 중심 에코 복합제보다 더 고에코로 보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이제 내부 출혈이 생기면 저에코 부분과 혼재돼서 신세포암과 감별이 어렵게 됩니다. 다음에는 이날셀시에입니다. 보통 이날셀시에 에코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저에코, 고에코 다양한데 다양한 에코를 보이고 종괴가 작을 때는 균질하게 보입니다. 문제는 이제 고에코 작은 종괴일 때는 신장의 중심 에코 복합체보다 에코가 낮습니다. 그 엔지오마이로라이포마는 에코가 높은데 리날셀시에는 이 중심 에코 복합보다 낮습니다. 조금 낮습니다. 예. 그리고 때로는 그리고 이것은 후방 에코 감체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괴가 정대되면 출혈 괴사가 생기고 고에코와 저에코 혼재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심변연에서 돌출하고 하대정맥, 신정맥으로 종양색전을 동반하기도 됩니다. 초음파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신장에서 돌출에는 리날셀시인데 고에코로 보이고 내부의 변성에 의한 시스틱 포션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는 예. 세 번째 화이트보드가 되겠습니다. 윌럼스 종양, 신화세포종입니다. 소아에서 많지요. 경계가 명료하고 다소 고에코 종괴로 보입니다. 그리고 종괴 내부에 출혈과 괴사가 생기면 불균질해있고 무에코 부분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큰 종양이죠. 아드레날 그랜드에서 신장에서 생겨가지고 이 종괴가 아주 큰데 안에 보시면 출혈 괴사 부분도 보이고 또 이 종괴가 결절은 다소 고에코 종괴로 보이죠. 방광종양입니다. 방광종양은 저에코, 고에코, 저에코부터 고에코까지 다양한 에코 레벨을 보이는데 이제 방광에서 돌출한 종괴로 보입니다. 그 칼라 도플러에서 종괴 내부에 방광종괴 내부에 혈류 신호가 관찰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제 이 유리널 브레드가 바로 복백 직하에 있는 유리널 브레드의 전백인 경우는 복백에 리버브레이션 아티팩트가 생겨버리면 여기에 작은 브레드 춤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신에 생기는 골수지방염 마이로리포마죠. 종괴 내의 지방 성분을 동반하여 경계가 명료한 원형의 고에코성 종괴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다음에는 비장의 혈관조입니다. 다른 부위의 혈관조와 마찬가지죠. 경계가 명료한 고에코 종괴로 보입니다. 해망점은 고에코 보이죠. 그 다음에 전이성 간종양, 비장종양. 비장으로 전이가 되면 저에코부터 고에코지 다양한 에코로 관찰이 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고에코 종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에코는 초음파에서 반사가 많이 되는 것이죠. 첫째 해망지오마입니다. 해망지오마는 안에 무수한 바스큘러 채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초음파가 해망지오마를 통과할 때 반사를 많이 일으키가 고에코로 보이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이 해망지오마 내부가 저에코고 변연에만 고에코로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마지널 스트롱 에코라 하지요. 예. 그리고 이제 때로는 이 주위가 전부 다 팻리버대로 에코가 높아져 버리면 이 변연 저에코가 보이질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해망지오마냐
그렇지 않은 다른 저에코 종괴냐 감별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또 포칼 스피어 패스피어 리전이 생기면 이것이 포칼 패스피어 리전인지 왕점한지 감별이 또 안 됩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이제 CT라든지 MR이라든지 이런 걸 해보신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칼라 도플러라도 해보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종괴냐 아니냐를 해망지엄하냐 다른 종괴냐를 감별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FNH 포칼 노듈 하이퍼플라시아 국한성 결절성 가행성입니다. 이거는 헤파틱 아트리 아노말리로 생겼습니다. 전체적으로 헤파틱 아트리가 이제 있고 그 부분이 펄시에이팅 하면서 센트럴 스카를 만들고 주위에 이제 결절은 아이소에코도 수 있고 저에코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저에코로 보여야 결절이 알기가 쉽습니다. 경계명료한 저에코 종괴로 간피막하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피막이 메슬이 가장 하이퍼바스큘러한 부분이죠. 이스케믹 열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종괴의 중심부에 성망상 스트레이트 별처럼 보이는 중심성 반응이 있고 거기는 고액으로 보이고 거기에서 뻗어나가는 헬류 신호를 관찰하면 포칼 노듈 하이퍼플라시아 진단이 보다 용이해지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리버 시로시스 때 보이는 디스플라스틱 노듈, 디스플라스입니다. 보통 이제 노듈이 저에코로 보이는 수가 많습니다만 지방 청소 미비가 생기면 고에코 결절을 보입니다. 요 결절 안에 칼슘이나 이런 게 들어가 있어 가지고 이 펫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고에코로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간세포암입니다. 간세포암은 직경이 2cm 이하 할 때는 저에코 결절로 보이는 수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포 성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초음파가 투과도가 높아져 가지고 저에코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당간세포암입니다. 인트라헤파틱 콜란지오시죠. 는 우리가 당간세포의 인트라헤파틱 콜란지오시, 그 다음에 하일라에 생기는 하일라시에, 그 다음에 이스트라헤파틱 바일닥터에 생기는 콜란지오시에 이렇게 봅니다만 주로 이제 간의 페리페리에 생기는 콜란지오시에는 고에코를 보이고 하일룸에 생기는 리버 하일룸에 생기는 이런 거는 이제 저에코로 보이는 경우 많습니다. 말초 단간의 확장을 동반하는 경계 불분명한 저에코 또는 고에코 종괴로 보이고 때로는 말초 단간 확장을 동반하죠. 그리고 분명한 종괴가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초 단간 확장 보이고 종괴가 안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일라 콜란지오시인데 인트라파드 바일닥터리 딜라테이션 있고 경계가 불분명한 저에코 종괴가 보입니다. 다음은 전이성 간 종양입니다. 췌장암이나 유방암, 악성 림프종의 간절 전이가 오면 저에코 종괴로 이렇게 관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종양들은 대부분 이제 하이포바스큘러 혈류가 적은 종괴들입니다. 담낭에 선종이 생기는 수 있습니다. 이러면 선종이 생기면 저에코 결절로 보입니다. 표면이 평혈하고 다소 저에코에 유원형 또는 유도상의 종괴 병변으로 다발성이 많지요. 직경이 대부분 15mm 1.5cm 이하이고 이하이죠. 유경성 또는 아유경성 그렇게 스토커가 있을 수 있고 아유경성으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담낭암은 담낭에서 생기는 종양이죠. 그래서 담낭 세포가 많으면 저에코 종괴로 보이고 이것이 꽉 채우고 있고 그 다음에 리버로 침륜하는 상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는 판클레스 아일렛셀 튜머입니다. 호르몬을 생산하는 내분비 종양인데 인슐린호르몬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종괴는 이 세포에 우리가 그 판크레스 엔도크라인 그 호르몬을 만드는 거기에서 증식이 되죠. 랑간스
아일랜드에서 중식이 되기 때문에 종계는 팽창성 발육을 해서 경계가 명료한 원행의 제코 종계로 보이고 칼라 도프라 하면 여기에 종계 안에 풍부한 헬륨 신호가 보인다는 것이 감별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췌장암입니다. 진행된 어드밴스 판크레아틱 캔서는 췌장의 북소적 종대 또는 미만성 종대인데 중요한 것은 췌장암은 저에코 종계를 보이고 미측의 췌간의 확장을 동반합니다. 여기에 췌간 확장이 있고 저에코의 종계가 보입니다. 그리고 췌장 두부에 생겨버리면 배쇄성 항달을 일으키죠. CBD를 옵스트럭션 해버립니다. 그리고 췌장은 복강동맥, 총강동맥, 비문동맥, 상장암동맥, 그리고 상장막, 정맥, 비정맥 등을 침범해가지고 알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췌간암이죠. 췌간암. 그 다음에는 맞나? 가만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전이성 종양까지 있죠. 예. 세 번째 플레이트입니다. 세 번째 화이트보드 설명을 계속하겠습니다. 제 거죠. 윌럼스 종양입니다. 시나세파조 신장에서 생겼는데 경계가 명료하고 다소 고에코 종계로 보입니다. 종계 내부에 이렇게 경계가 명료하고 다소 고에코 종계로 보이고 종계 내부에 출혈이나 괴사가 생기면 전체적으로 불균형해지고 또 네크로시스 분부는 무에코부를 동반하기도 합니다. 다음에 저에코 종계로 방광 종양이 있습니다. 브래드 튜머는 브래드 백에서 돌출하는 종계로 저에코 또는 고에코 다양한 에코레브를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방광의 전백에서 생기는 브래드 튜머의 경우는 리버브레이션 아티팩트 때문에 관찰이 곤란해지는 것도 있다는 걸 꼭 명심하고 또 브래드 튜머를 볼 때는 반드시 소변으로 방광을 채워야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부신에 생기는 골수 지방적 마일로리포마됩니다. 부신 아드레날 그랜드죠. 종계 내부의 지방 성분을 반영해가 경계 명료하고 원행의 고에코 종계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비장혈관종입니다. 다른 부의 혈관종하고 마찬가지로 초음파의 반사가 많기 때문에 고에코로 보입니다만은 이 비장혈관종은 비장 자체가 고에코이기 때문에 이 혈관종도 그렇게 뚜렷하게 고에코로 대조로가 그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 경계 명료한 고에코 종계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전이성 비장종양 종계는 아까 말씀드린 저에코에서 고에코지 다양하게 보이지만 이렇게 저에코로 관찰 고에코로 보일 수도 있고 저에코도 다양하게 관찰이 되겠습니다. 여기 국한성의 저에코로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좀 사강하셔야 돼요. 4강이죠. 슬라이드가 밑으로. 어딘데 봅시다. 여기 요거죠. 여기까지 했어요. 여기에 간혈관종이에요. 하도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3강 다 하셨어요. 4강 할 차례예요. 맞아요. 4강을 밑에. 거기서부터 맞네요. 아까 또 다 설명하셨어요. 아니 다 했죠. 다 했고 요거 요건 다 췌장암을 해야 돼요. 췌장 요거 췌간암을 했죠. 맞지? 요거 네, 4강부터 하시면 돼요.
여기 4강에 신시에 포함이죠? 맞죠? 네. 신시에 포함. 예. 네 번째 화이트보드입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강의하는 나도 좀 헷갈립니다. 경상도 말로 헷갈린다 하죠. 신시에 포함입니다. 리날셀시입니다. 리날셀시는 종계는 저에코, 고에코로 다양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종계일 때는 비교적 균질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종계가 커지면 출혈 괴사가 생기고 고에코, 저에코가 혼재된 불균형한 종계가 보입니다. 이렇게 리날셀시에가 저에코 종계로 돌출하는 종계로 보입니다. 그리고 신장의 변연에서 돌출 또 하대정맥, 신정맥으로 종양색전을 동반합니다. 리날셀시에가 있고 여기에 리날베인, IVC로 종양색전을 동반하게 되겠습니다. 전이성 신종양이죠. 이것은 이제 경계가 명료한 저에코 종괴성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이제 저에코 종괴가 입니다. 그러나 이제 루케미아나 말리건트 림포마에서의 전이에 때는 신장의 종대만 보이고 분명한 종괴가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신우 종양입니다. 신우에 생기는 종양이죠. 이럴 때는 중심에코 복합체가 고에코고 거기에 저에코 또는 아이소에코 종괴가 보이고 중요한 것은 이게 수신증, 포칼한 하이드로네프로시스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하이드로네프로시스가 있고 여기에 저에코 종괴가 있으면 신우 종양을 생각하게 됩니다. 방광 종양입니다. 종괴는 저에코, 고에코 다양하는데 복백에는 다중반사로 방광정백에 있을 때는 관찰이 불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는 부신에 생기는 넌펑셔널 아데노마입니다. 이 종괴는 이렇게 부신이죠. 라이트 키드의 저에코, 등에코인 경우가 많고 또 원발성 알도스테론전과 쿠신 증후군 이거 전부 아데노마입니다. 이럴 때는 비슷한 소견을 보이므로 초파 소견만으로는 감별診단이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라이트 아데날 그랜드의 저에코 종인데 요 초파 소견은 알도스테론 증인지 쿠신 증인지 감별이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는 원발성 알도스테론제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괴는 선종은 원행이고 그 다음에 저에코들은 아이소에코인 경우가 많습니다. 2cm 이상의 작은 직경이 2cm의 작은 종괴는 초음파 검사로서 관찰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쿠신 증후군이죠. 쿠신 증후군은 종괴는 원행이고 저에코 또는 아이소에코가 많은데 쿠신 증후에 생기는 종괴는 원발성 알도스테론 정부에서는 크기가 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알도스테론 정보다 쿠신 증후가 결절이 더 큽니다. 그 다음에 부신의 신경아 세포종 뉴로블라스토마 이 종괴가 적은 경우는 비교적 균일한 저에코 종괴로 보이지만 커지면 출혈 괴사를 반영해가 불균질해지고 석회화를 동반할 수가 있습니다. 종괴가 커지면 불균질 석회화를 동반합니다. 그 다음에 전이성 부신 종양입니다. 종괴가 적은 경우는 비교적 균일한 저에코 종괴가 보이고 종괴가 커지면 고에코가 하고 무에코가 혼재된 불균질한 종괴상을 보입니다. 여기에 간 종양이 있고 우측 부신의 전이성 종괴가 보입니다. 그래서 불균질한 종괴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커질 때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비장의 악성 림프종입니다. 비장의 다바라는 원행의 저에코 종괴로 보이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만서로 침전하는 경우는 비장만 커지고 종괴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비장 농양입니다. 비장의 압세스가 생기면 변연이 불규칙하고 경계가 불분명한 저에코 종괴고 내부에는 압세스는 미시한 점상 고에코를
동반하고 후방 에코 증강을 동반합니다. 그렇게 압세스가 되죠. 경과에 따라서 내부 에코가 변하고 발병 초기에는 충실성, 솔리드하다가 경과에 따라서 내부가 낭성으로 변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계에 불분명한 저에코 종괴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궁 건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계가 명료한 저에코 종괴로 자궁 건종이 되는데 때로는 내부의 낭성 변성을 반영하여 무에코 부분 스케아에 의한 후방 음량을 동반하는 스트롱 에코가 보일 수도 있습니다. 건종의 부위에 따라 점막하 건종, 건청 내 건종, 그 다음 장막하 건종으로 구분합니다. 점막하거나 인트라뮤럴 마이오마는 자궁의 위치를 이제 디비에이션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막하 건종, 서부 시로살 그 마이오마나 인트라뮤럴 마이오마는 자궁 변연에 돌출이 생길 수 있다. 한쪽은 돌출이 생길 수 있죠. 그리고 서부 시로살 튜머는 난소 종양하고 감별을 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요거는 이제 자궁의 엔도메트리움 밑에 생기는 점막하 건종이고, 요거는 머슬 안에 생기는 건청내 건종이고, 요거는 시로사, 서부 시로살 튜머가 돌출해 버리면 이 이제 오바리안 튜머와 감별해야 되는데, 요것은 자궁하고 이 장막하 건종 사이에는 브리징 베설 사인이 보입니다. 그래서 브리징 베설 사인이 보이면 서브 시로살 마이오마, 그것이 없고 바깥에서 헬류 신호가 보이면 오바리안 튜머를 종양을 의심해야 됩니다. 마지막 5번째 프레이트입니다. 혼합의 코를 보이는 이렇게 솔리드하고 시스트가 같이 동반하는 혼합의 그 믹스드 에코 종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강한 혈관종입니다. 간 혈관종의 크기가 5cm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고에코와 저에코가 혼재된 종괴상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에코 부분, 저에코 부분 이렇게 섞여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요 혈관종에 마지막 스트롱 에코가 있으면 혈관종일 가능성을 생각해야 됩니다. 간 농양은요, 발병 초기에는 경계가 불명료한 고에코와 저에코가 혼재된 충실성 종양으로 보이죠. 그러나 이제 경과가 되면 시스틱 포션이 더 커지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초기에는 고형 부분, 시스틱 부분, 석회가 생기죠. 전이성 간 종양, 원발소가 식도암이나 위암이나 대장암, 육종, 살코마 같은 것은 고에코 종괴로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복판에 센터 부분에 리케펙션 네크로시스 생기면 무에코 부분이 혼재가 됩니다. 그래서 고에코 부분, 무에코 부분이 섞여지게 됩니다. 신체 포함해도 종괴는 저에코, 고에코로 다양한데 작은 종괴는 균질한 에코로 보이는데 종괴가 커지면 출혈 괴사가 생기고 고에코와 저에코 혼재된 불균질한 종괴상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장 밖으로 돌출을 하거나 하대 정맥으로나 신정부로 종양 색전을 일으키는 수가 많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큰 종괴할 때는 시스틱 포션하고 솔리드 포션이 섞여 가지고 관찰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윌럼스 튜머입니다. 신화세포종이죠. 이것도 종괴 내부에 출혈과 괴사가 생기므로 고에코 종괴의 내부의 무에코 부분을 동반합니다. 이게 시스틱 포션, 솔리드 포션이 섞여 있습니다. 전립선 암인 경우는 이 주로 이제 페리페럴 변형부에 많이 생기고 커지면 BPH가 달라 전립선이 좌우 비대칭으로 존재하고 내부 에코가 불균일하고 이 전립선을 상하는 피막 에코가 디스랍션 되는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방광이고 이 부분이 트랜지셔널 존, 여기 페리페럴 존인데 페리페럴 존의 한쪽이 커지고 내부가 이 헤테로지너스 고에코 저에코 섞이고 그 다음에 바깥쪽으로 피막을 뚫고 바깥쪽으로 침륜하는 그런 상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신 갈색 세포종
페오크로모사이토마입니다. 종괴가 증대하면 출혈 괴사가 생기고 내부의 모에코 부위가 혼재된 불균질한 종괴상으로 보입니다. 페오크로모사이토마. 이 모에코 부분코에서 섞이게 되죠. 그 다음에는 부신 신경화 세포 뉴로블라스토마는 이것도 종괴가 커지면 출혈 괴사를 반영하 불균질하는데 석회화를 잘 동반한다는 것이 또 뉴로블라스토마의 소견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부신암, 부신에 생긴 암인 경우에는 종괴가 커지면 출혈 괴사를 반영해가 불균질하고 리버로 또 침윤하는 소견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전이성 부신 종양은 종괴가 커지면 고에코, 무에코가 혼재되는 불균질한 종괴가 보이고 비장의 혈관 해망지오 엔지오살코마인 경우는 경계가 불분명한 고에코 저기가 혼재된 종괴로 보이고 비장이 굉장히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차이과대학 내과의 박하나 교수님이 2015년 10월 18일 분당 차병원 초음파 워크숍에서 성공적인 복부 초음파 검사의 10계명이 있습니다. 굉장히 내용이 좋아가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복부뿐 아니고 모든 초음파에서 통용되는 10계명입니다. 첫째, 신체의 해부학적 구조를 이해해야 된다. 두 번째, 초음파 장비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세 번째는 질환의 특징적인 소견을 알고 있어야 된다. 네 번째, 초음파의 허상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된다. 다섯 번째, 초음파 검사의 사각지대를 알고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해야 된다. 여섯 번째, 전체 하면 숲이죠. 그 다음에 병변부위, 나무죠. 숲과 나무를 균형 있게, 세심 있게 하게 관찰해야 된다. 일곱 번째, 자세 변화, 호흡 조절 등 초음파 기법을 습득하고 응용해야 된다. 여덟 번째, 환자의 병력이나 기저질환에 따른 스캔법을 해야 되고 관찰 부위 또 관찰 부위 고개 맞도록 해야 되고 또 종합적으로 소견을 임상 소견하고 이거하고 융합해가 이 판정을 해야 된다. 아홉 번째, 병변을 발견했을 때는 반드시 한 뷰만 보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각도로 관찰해야 된다. 횡단상, 종단상, 오블라이크 여러 가지 각도로. 마지막에 초음파 검사의 한계를 명심하고 필요시에는 즉각 MRI, CT가는 추가 검사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 10계명 중에 마지막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장시간 시청해 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개원이 선생님들이 초음파 검사할 때 의문나는 정리를 이 초음파 정리를 이메일 ilbongkm@mail.net로 ppt로 요청하거나 스마트폰 010-4531-2089 카카오톡 사진으로 우송해 주시면 답을 좋은 코멘트를 해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